혹시 하루 종일 햇빛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지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내로 들어가고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생활하다가 해가 다 진 뒤에야 밖을 나서는 하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햇빛을 피하는 것이 피부에 좋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습관이 지금 당신의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는 순간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바로 드러나는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몸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흔히 단순한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직접 만들어집니다. 즉,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이 구조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내 중심의 생활, 자외선 차단제, 햇빛을 피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비타민 D 결핍은 이제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숨겨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결핍이 단순히 한 가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비타민 D 부족이 만들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면역 시스템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충분해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이 느려지고 몸이 쉽게 지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히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더 쉽게 일으키게 됩니다. 즉, 몸이 계속 예민해지고 쉽게 망가지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단순한 피로나 감기 수준을 넘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를 일상이라고 착각합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컨디션이 별로네.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넘기고 있는 순간에도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 정말 그냥 피로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햇빛을 거의 보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비타민 D 결핍은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히 시작되고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알고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곳,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뼈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근육은 안정적으로 힘을 내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부족해지는 순간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더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휘청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 결핍은 낙상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이 과정을 훨씬 빠르게 진행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즉, 같은 나이라도 비타민 D 상태에 따라 몸의 노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칼슘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결국 몸은 칼슘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내부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이 변화가 거의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은 이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비타민 D 부족은 단순한 영양 문제를 넘어 삶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무너지면 결국 몸 전체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점점 움직이기 싫어지고 체력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드니 더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노화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생활 습관과 몸의 상태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그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누군가는 쉽게 지치고 무너지는 이유?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몸이 충분한 비타민 D를 가지고 있는지. 이 차이가 결국 몇 년 뒤에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근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다른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나 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물질이 부족해지는 순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심장과 혈관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 질환은 기름진 음식이나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의 탄력성과 혈압 조절에 관여합니다. 즉, 혈관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혈관은 유연하게 이완되고 수축하면서 정상적인 혈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부족해지는 순간 혈관은 점점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하고 그 부담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이 경직되고 손상되기 시작하면 내부에는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은 점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 두 가지 질환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그 시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축에 비타민 D 결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타민 D가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은 인슐린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에도 관여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물질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기분이 쉽게 가라앉고 우울감이 증가하며 무기력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오래 보지 않으면 기분이 다운되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리적인 변화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면역, 근육, 뼈, 혈관, 심장, 혈당, 그리고 뇌까지.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건강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 결핍은 이 모든 영역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바로 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서서히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험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피곤한 상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햇빛을 거의 보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영향은 이미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변화, 근육 약화, 뼈 손상, 면역 저하, 혈관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비타민 D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는 순간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얼굴과 팔 정도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충분히 합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전이나 오후의 부드러운 햇빛은 부담도 적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유리창 너머 햇빛이면 괜찮지 않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실내에서 햇빛을 보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정도는 차단제 없이 햇빛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햇빛을 충분히 보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실내 근무, 야간 생활, 외출이 적은 환경. 이런 경우에는 식단이나 보충제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방이 있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어 같은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충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다 섭취가 아니라 적절한 유지입니다. 비타민 D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상태가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하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리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 결핍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기 쉽고 방치될수록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햇빛을 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는 것,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의식적으로 밖으로 나가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몇 년 뒤에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본 이후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몸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